20년이 넘었어요. 12대1, 리포머 12대, 근데 계약서를 쓴과 동시에 나는 을이 된다. 시위도 하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송도의 퍼스트원 필라테스에 와봤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바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급하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도 퍼스트원 필라테스 원장 최보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센터 이름이 어떻게 되죠? 처음 시작했을 때는 퍼스트원 필라테스로 시작을 했는데 사업자를 변경을 한 지 몇 년 됐거든요. 그래서 공식 명칭은 필라테스 더웨이고 이제 퍼스트원 필라테스는 고유명사와 같은 느낌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어려운데 고유명사 이름을 바꿨다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네네네. 바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워낙 이제 동네에서는 퍼스트원 필라테스로 많이 알고 계셔서 네. 전체적인 네임 체인지를 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해요. 이름을 필라테스 더 웨이로 바꾸려고 생각하신 이유는 뭐예요? 네, 이제 바른 필라테스로 가는 길은 오로지 이 길이 하나다라는 오. 의미로 로고까지 다 만들어 놓은 상태고 강사 티칭이라던가 세미나 같은 거를 하려고 구상을 하다 보니 다채로운 의미의 브랜드명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교육이나 세미나 같은 건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주변에 아는 대표님들 센터에 방문을 해서 선생님들 원데이 클래스하고 그리고 저희 자체 선생님들한테도 노하우라던가 그런 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해드리고 있기는 하고요. 아직은 제 반경 안에서만. 이 센터에는 강사분들이 몇 명이나 계세요? 파트로 4분 정도 계시고요. 운영하시는 운영자님 1분 계시고 저도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여긴 좀 특별하게 강사님들을 뽑을 때 기준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는 선생님들 면접을 볼 때 운동 경력을 먼저 물어봐요. 그걸 보게 되신 이유가? 저희도 이제 여러 번 프리랜서 선생님들을 고용을 해보면서 운동 경험이 있는 선생님과 없는 선생님의 티칭력의 차이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운동 경험이 있는 선생님들을 위주로 뽑고 있어요. 또 선생님도 운동 경력이 어마어마하시잖아요. 그쵸. 몇 년 되셨죠? 필라테스를 시작한 지는 20년이 넘었어요. 사실 20년 전이면 저는 필라테스를 아직 모를 때거든요. 20년 전에 필라테스 센터가 많았나요? 필라테스 센터가 많지 않았어요. 그때는 정말 막 12대1, 리포머 12대 갖고 그냥 수업하기도 하고 운동력이라기보다는 따라하는 수준? 그래서 여러 곳을 찾다가 신도림에서 시작을 해서 목동에서 오래 운동을 하기는 했었어요. 그 당시에 사실 필라테스가 익숙하지 않은 상황인데 굳이 필라테스를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원래 제가 운동을 되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요가를 했을 때 그래도 이 정도는 꾸준히 할 수 있겠다가 됐다가 우연찮게 필라테스를 알게 됐는데 요가보다 덜 힘든 거예요. 기구의 도움도 받고 근데 또 그 당시에 제가 근육 경련이라던가 근육통이 너무 심해서 거의 뭐 한 달에 한 4-5번은 병원에 갈 정도로 움직이지를 못해서 부모님이 들고 병원에 데려다 놓으면 며칠 정도 입원해 했을 정도로 되게 심했거든요. 그래서 그 통증을 좀 줄이고자 운동을 찾아보니 그 당시에 필라테스를 지금 같은 선생님들이 티칭력이 있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효과가 확실히 있기는 했어요. 그럼 20년 전에 운동으로 시작을 하셔서 바로 강사 생활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저는 운동만 하는 걸로 만족을 했었고 30대가 돼서 내부적인 계기가 있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됐거든요. 그만두면서 할 게 없으니까 그냥 매일 운동을 간 거예요. 운동을 하다 보니 지도자반을 모집한다는 문구가 있어서 내 나이에 이걸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가 상담을 받고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조언을 얻고 1년 과정을 한 거예요. 그럼 시작하셨을 때 나이가 대충? 35쯤 지금 와서 보면은 어때요? 그때 그래도 시작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잘한 것 같아요. 주변의 지인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너는 이게 천직이었다. 그 당시에는 다들 20대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갖고 젊은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디기는 했는데 그래도 그때 하기를 시작해서 지금의 경력이 돼서 지금 나이와 지금 위치에 있다 보니까 운동 초보인 회원님들을 생각하는 그 공감대가 조금 더 많이 형성이 되고 이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체적인 이해도가 조금 더 높아지기는 하더라고요. 많이 다른가요? 남녀, 노소가? 네, 어린이들이 갖고 있는 그 운동의 집중력의 시간과 노인분들이 가지고 오는 인지력의 그 차이와 남자분들이 대근육이 잘 쓰이면서 그 뻣뻣함을 이해하는 그런 것들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어우를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한마디 해주신 거에 그 그룹들에 정말 포인트가 녹아 있잖아요. 저는 사실 이제 키즈는 아예 수업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키즈를 하시는 선생님들한테 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알려주실 수가 있나요? 키즈도 선생님들이 애들이니까 못하겠지, 애들이니까 힘을 못 쓰겠지, 애들이니까 조금 더 약하게 해야겠지, 상대적으로 안 그렇거든요. 의외로 애들이 힘을 더 잘 쓰기는 해요. 단지 그게 성인한테는 50분의 기간을 다 쓸 수 있다면 아이들은 조금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집중력 있게 파워풀하게 운동을 하고 한 5분 정도는 스트레칭으로 아이들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두게 만들어줬다가 퐁당퐁당의 시퀀스를 잘 짜면은 50분 수업이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게 수업을 할 수가 있기는 해요. 아, 그거를 끌어갈 수 있는 시퀀싱을 잘해야 그쵸. 되는. 그럼 키즈 그룹이면 어느 정도 연령대 애들이 함께 운동할 수 있어요? 대체적으로 고학년, 저학년을 나누기는 하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저희 회원님 따님이 초등학교 1학년을 어른들 그룹 수업에 같이 수업을 했었거든요. 50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단지 이제 아이한테 맞는 티칭을 조금씩 변형을 하기는 해야겠지만 무게감을 좀 바꾼다던가 그런 선생님들이 구상력은 좀 있어야 되기는 하는데 제가 여러 가지를 경험해 본 결과 전혀 무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엊그제도 개인 레슨 회원님이 6살 친구랑 같이 왔는데 엄마 따라서 조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웜업으로 시작해서 25분을 엄마랑 같이 운동을 했어요. 그럼 노인분들은요? 가끔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오른팔이 뭔지 아는데 내가 운동을 할 때 보면 나도 모르게 왼팔을 들고 있어. 그러면은 저는 그때 그냥 조용히 옆에 가서 왼팔 내려드리고 오른팔 들어드리기도 하고 혹은 그 동작이 끝났을 때 반대편 동작을 할 때 그분한테는 오른팔을 들게 해드려서 전혀 민망하지 않은 상황을 만들어드리면 부끄럽지 않게 운동을 계속 이어가시더라고요. 요즘은 그것도 되게 큰 것 같아요. 다수와 운동을 할 때 나 창피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민망함을 좀 줄여드리는 것도 요즘 생각하는 수업 방식에서 하나이기도 해요. 저도 긴장을 많이 하고 새로운 상황에 어색해하는 편이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스포츠를 시작을 했을 때 모든 게 다 무섭고 모든 게 다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은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생각을 해서 수업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네. 그리고 선생님은 정말로 그 각 그룹이나 그 사람들에 맞게 가지고 계신 노하우들이 있네요. 산전산후도 하고 계시죠? 네. 산전산후도 그룹이 있어요? 아니면 개인으로만 하세요? 얼추 이제 주스가 비슷하면 그룹을 진행을 하기도 하는데 개인차가 너무 심해요. 전체적인 뭐 바디 컨디셔닝도 그렇고 그리고 각자의 생활 습관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룹을 진행을 하다가 이제 개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개인을 진행을 해드리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센터의 모티브는 개인 말고 그룹을 열심히 하자 주의예요. 물론 개인 레슨 좋잖아요. 단점은 딱 하나거든요. 비용. 그렇죠. 그거 말고는 없는데 수업을 제대로 해서 내가 50분의 운동 효과를 제대로 본다면 10회 그룹 개인 레슨을 할 바에는 20회 그룹 레슨으로 많이 나와서 많이 인지력을 키우고 많이 듣고 많이 알아가자는 주의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부분이 회원님들한테 많이 좀 와닿았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센터는 전체적으로 그룹 레슨이 좀 더 많은 편이세요? 네, 그룹 레슨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룹이다 라고 하면은 기구 하나만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매트만 구비되어 있는 곳들도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리포머 쓰는 것 뿐만 아니라 개인 레슨 사용하는 모든 기구들을 다 쓰는 그룹에서 할 수 있으니까 네네네. 그룹이 사실 남는 곳이네요. 회원 입장에서는. 그쵸, 맞아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지금 4대1까지 하고 계시는 4대1까지. 그래서 제가 예전에 8대1, 6대1, 5대1, 4대1 다 해봤는데 강사가 한눈에 보는 인원은 4명을 넘어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지금 여기 센터가 생각보다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규모면 사실 8대1도 충분히 가능한 센터인데 4대1로 배치를 해가지고 모든 기구를 사용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 되게 궁금했는데 회원님들을 위한 거였네요. 네. 항상 남편이랑 하는 게 한 동네에서 있으면서 물론 이게 영업이긴 하지만 장사하는 사람은 되지 말자. 정말 운동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로 막 큰 돈을 번다라는 느낌보다는 나이가 60이 넘어서까지 내 나이 또래에 있는 회원님들이랑 운동하는 게 꿈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는 내가 언제나 나와서 놀 수 있는 놀이터 그런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크게 막 욕심을 부리는 게 좀 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센터를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게 어떤 거예요? 저는 수업이에요.
수업. 네. 회원님들이 1시간에 몇만 원을 내고 하는 수업은 결코 싼 수업은 아니거든요. 아직까지도. 선생님들한테도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내 큐잉 하나로 티칭 하나로 인해서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개선이 되어서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무서운 마음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열심히 수업 준비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런 철학을 가지고 오픈 시점부터 지금까지 선생님이 이것만은 내가 변함없이 꾸준히 하고 있다 이런 게 있으세요? 수업에 대한 책임감? 모든 것들은 저는 그냥 진짜 내가 수업만 잘하고 회원님들이 뭔가가 개선이 되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로 시작을 했고 그거 하나로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너무 감사하게 이제 저랑 한 7년 넘게 운동을 하신 분도 있고 그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같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계속 뭔가를 공부를 하게 되고 찾아보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럼 수업을 잘하는 게 선생님 목표고 잘하고 싶은 선생님들이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잘할 수 있는 거죠? 우선은 내가 운동을 많이 해봐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의 티칭을 들으면서 몸에서 반응하는 반응력을 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나는 이렇게 반응을 하는구나 저렇게 반응을 하는구나에 따라서 나의 수업 능력이라던가 티칭 능력이 되게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내 몸을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운동을 가르치는 게 조금 더 향상이 되는 것 같아요. 능력치가. 혹시 최근에 읽고 계시는 책이나 듣고 계시는 교육이 있어요? 뭐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나요? 대부분 교육하시는 선생님들은 오픈 수업을 몇 개씩 하세요. 맛보기 수업이라던가. 그래서 그런 강좌들을 유튜브라던가 한 번씩 찾아보시고 내가 이분의 강의를 들었을 때 도움이 되겠다 싶은 것들은 투자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원래 저는 선생님들한테 유튜브에서 시퀀스를 권장하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선생님들한테 항상 기본에 충실하라. 교과서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주의인데 유튜브를 잘 안 보긴 해요, 제가. 네. 근데 유일하게 찾아보는 영상은 그래도 한임생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강사로서의 버킷리스트 목표가 있으세요? 저는 그래도 경력이 좀 안 되는 선생님들한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과정을 하고 나서 내가 배운 건데 우리 마스터 선생님한테 물어보기가 창피한 것들 정말 어느 때는 원초적인 게 생각이 안 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디다가 물어볼 데가 없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강사를 하면서 강사들한테 언제든지 무엇이든 정말 원초적인 걸 물어봐도 편하게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선생님이 강사 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운영을 하면서 힘들었던 적은 없었나요? 다 좋은 일만 있지 않잖아요. 가장 큰 고민이었던 거는 홍보에 관한 고민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홍보에 대한 고민은 그럼 지금도 하고 계세요? 지금도 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제가 초창기에 홍보 업체에서 이제 대행을 맡겼다가 크게 공부를 했어요. 홍보 업체에 대행을 맡기면 뭘 기대하고 뭘 해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맘카페 같은 데다 댓글을 써준다는 업체들도 있고 그리고 뭐 블로그를 써주는 업체들도 있고 체험단을 보내줘서 하는 업체들도 있긴 한데 저는 정말 효과를 못 보고 한 달, 두 달 만에 저 이거 아닌 것 같아요. 환불할래요 했더니 환불할 금액이 없는 거예요. 뭐가 할인되고 뭐 되고 그래서 실제로 뭘 해주긴 해요? 그러니까 그게 눈엔 보여요? 처음에는 보여요. 오. 그래서 어느 대표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홍보 업체가 나랑 계약서를 쓰기 전까진 내가 갑이다. 근데 계약서를 쓴과 동시에 나는 을이 된다. 그래서 그 뒤로는 업체를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포털에서도 로직으로 이런 업체에서 관리하는 것들은 조금 걸러내는 추세기는 하대요. 그래서 제대로 된 리뷰라던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걸러짐이 많다 그래서 여유가 되시면 선생님들이 직접 하시는 게 아하. 가장 좋기는 해요. 대행 업체들이 저를 싫어하시긴 하겠지만 웬만하면 의리되지 않으시기를. 그 선생님 성격 자체가 여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진짜 그냥 감사해요. 이분이 나랑 이렇게 오랜 동안 운동을 해주시는 것도 고맙고 선생님들이 그냥 믿고 이렇게 알아서 수업을 진행해 주는 것도 고맙고 그러니까 서로 뭔가 개개인의 경조사가 있으면 서로 돌아서 하고 막 제가 아프면 스케줄 조절해서 해주시고 하니까 그냥 다 저는 모든 분들한테 그냥 감사한 게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욕심을 놓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봤어요. 필라테스 피트니스 사업자 연맹? 네. 그건 뭐예요? 코로나 때 우리가 체육시설업이 되게 많이 제재도 많이 받고 타격도 되게 많이 받았잖아요. 뉴스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시위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필라테스랑 피트니스 대표님들과 강사들과 혹은 준비생들과 같이 연맹을 창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3년, 4년째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되게 힘들었던 분들이 서로 으쌰으쌰하면서 의지도 하게 됐고 그렇게 지내면서 이번에 저희가 서울에서 프리랜서 강사들 표준 근로계약서 같은 것도 연맹에서 같이 주도해서 서로 의견도 주고받고 이렇게 일을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오픈톡방에 한 4,500명 이상 사업자로 계신 분들도 있고 준비생들도 한 1,000명 이상 계시는 톡방이 조금 몇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서로 교류도 하고 의논하면서 사업에 조금 도움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필라테스 센터나 이런 거를 운영을 하면서 내가 고민이 있거나 아니면 좀 도움을 받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가입을 해서 같이 이렇게 네. 할 수 있는 네, 거예요? 네, 네. 어떻게 그건 가입할 수 있어요? 그냥 저희 오픈톡방에 필라테스 피트니스 사업자 연맹을 찾아가시면은 오픈톡방도 들어오실 수 있고 카페도 있기는 하거든요. 인증 받으시고 뭐 가입 승인 받으시면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어요. 꼭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강사 입장에서도 이제 노무관계라던가 임금적인 부분에서 서로 공유를 하면은 조언도 좀 해주시고 방향성도 제시를 해주시니까 서로 위로가 되는 공간이기는 해요. 그럼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 필라테스란? 저한테 필라테스란 제2의 인생이에요.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운동의 흥미를 느끼게 하는 그런 쾌감이 너무 크더라고요. 때로는 아침 7시 반에 나와서 수업을 하기도 하고 밤 10시까지 마지막 수업을 하기도 하는데 힘들지 않는 느낌, 뿌듯하고 뭔가 이제 희열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제2의 인생이 저에게 필라테스인 것 같아요. 오늘은 송도의 퍼스트원 필라테스에서 최보영 원장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곳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